오늘 열심히 직구하고 보내고 나면 내일 월수금 2부에는 난 수업이 없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신나하고 있었는데 전준기 김윤우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지. 어떻게 슬쩍 담가버릴 수 없을까 승기야? 시장하자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 시장하면 좋아할까? 자 합시다. 20년 3월부터 (20년 3월에) 11번 문제부터 보십시오. 문제 어떻게 푸셨습니까? 1사분면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 접선이 0,3을 지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접선을 그렸는데 얘가 여기 3을 지난 거죠? 이거 설마 그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신 다음에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막 세우고 이렇게 푸신 분들 없죠? 잘 보십시오. 여기 길이가 3이잖아요. 여기서 접하는 데까지 이렇게 선 그어보면 이거 직각 아니에요? 직각 맞아요?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1이죠? 그럼 여기 길이는요? 2루트 2 되겠죠? 근데 요 삼각형 보시면 요 삼각형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할까요? 동그라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삼각형의 세변의 비는 1대 2루트 2대 3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아래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면 이거 직각삼각형 맞아요? 보라색? 맞고요. 동그라미 더하기 x 몇 도죠? 그럼 여기 x죠? 그럼 여기 다시 동그라미죠? 그럼 결국 이 보라색은 저 흰색 삼각형이랑 닮음이라는 거죠? 얘도 길이 b가 1대 3대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동그라미 옆에 있는 게 1, 3입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 길이, 세로 길이가 3분의 1, 가로 길이는 3분의 2루트 2 이렇게 길이가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요 접점의 x좌표 몇이에요? 3분의 2루트 2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푸시면 한층씩이 간결한 거죠. 아주 좋아요. 식이 복잡하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림 그려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수록 훨씬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문제 있어. 여러분 혹시 도형 문제가 안 풀려서 나중에 풀다가 좌표 평면 위에 얹은 다음에 문제 풀어봤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는 최후의 방법으로 지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좌표 평면 위에 얹어서 문제를 풀잖아? 되게 계산이 더러워. 그래서 사실 그냥 도형 문제 자체로 직관적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 넘어와봐. 넘어와서 14번 문제 한번 봐봐. 자, fx가 2차 함수야. 근데 누군가 너네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나 적어줬다고 치자. f 안에 하트를 집어넣은 거랑 f 안에 세모를 집어넣은 게 같다 라고 누군가 너네한테 알려줬다고 치자. 이때 하트와 세모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대칭이 저 축 기준으로 대칭이 맞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트와 세모는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F1은 F1이고 F3은 F3이겠죠.
두 번째, 만약에 하트와 세모가 같지 않다면, 다르다면 하트를 대입했을 때 그 점의 높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세모를 대입했을 때 그 점의 높이를 뜻하는 거야. 그럼 높이가 같은 두 지점은 fx에서 높이가 같은 요런 두 지점은 이 중에 하나가 하트고 이 중에 하나가 세모라는 거잖아. 항상 가운데 대칭축이 있는 거죠. 얘네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신 게 대칭축인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로를 그어서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뭐 얘를 클로버라고 한다면 클로버랑 다이아몬드 더해서 반 나누면 뭐예요? 똑같이 대칭축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니까 하트랑 세모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대칭축이라며. 그럼 하트랑 세모를 더하면 뭔데? 대칭축 2배죠. 얘네 둘 더하면 뭔데? 대칭축 2배죠. 해서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그으시면 합이 계속 일정해요. 얘네 둘 합이랑 얘네 둘 합이 똑같아요. 가로로 그어서 얘네 둘 합도 똑같아요. 그죠? 요거 알아요?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신다면 여기까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얘랑 얘랑 합이 일정해요. 얘네 둘 합과 얘네 둘 합과 얘네 둘 합과 이렇게 또 평행해서 얘네 둘 합이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사실 조금 더 심화된 얘기였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일반화해서 만들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번 문제는 그럼 지금 F 안에 F2랑 F4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왼쪽에서는 얘가 하트인 거고 얘가 세모인 거죠?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 F2랑 F4가 같을 수 있어요. 그지? 근데 F2랑 F4랑 같다는 것 자체가 대칭축이 몇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야? 대칭축이 3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거기 함수식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 상황으로 가시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이 뭐야? F2랑 F4를 더한 게 대칭축 2배, 두근의 합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2번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죠. 이거 왜 힘줘서 얘기하냐면 아마 요거 다음 거 있죠. 19년 거.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거 쓰는 문제일 텐데 19년 30번 21번인가 30번인가 그게 딱 이거 쓸 텐데 21번 예, 좋아요. 16번 얘기는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직까지 뭐랄까 내공이 깊지 않은 학생들이라 그런지 이 얘기를 잘 모르대. 이렇게 양변 등식에 우리 똑같은 거 더할 수 있죠. 등식이면 똑같은 거 빼도 되죠. 똑같은 걸 합성해도 되거든요. 양변에 F를 합성해요. 그러면 F가 F 역함수랑 합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하면 안 돼요? 사라져요. 원래는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항등함수로 바뀌어요. 근데 그 항등함수가 우리 함수계에선 약간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는 거고 그럼 gx가 f 합성 ex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fx의 식 아니까 거기다가 ex 때려 박으시면 루트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끝나는 거지. 대입해서 계산해. 넘어가자. (17번) 문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좋은 문제인데 스스로 한번 집에서 잘 새끝을 해보시길 바래. 17번 문제 제가 경우수를 3가지 색과 4가지 색 2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3가지 색에서 6가지가 나오고 4가지 색에서 96가지가 나오고 총 102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1번에다가 색칠을 합니다. 몇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네 가지 중 하나죠? 네. 그죠? 그럼 자동으로 1번이랑 6번은 똑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6번은 색칠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럼 2번에는 색깔을 몇 가지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죠?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해 볼게요. 요게 세 개 중에 하나 칠했어요. 그랬을 때 3번에 이제 색을 칠할 때는 얘네 두 색깔 피해서 칠해야겠죠? 몇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칠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4, 5번을 칠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4번을 먼저 칠했었어요. 제가 혼자 문제 풀 때는. 근데 그러면 조금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요 4번에 칠할 색깔이 4번에 칠할 색깔이 2번이랑 같은 게 아니에요. 노랑을 칠하게 되면 나중에 5를 칠할 때 몇 가지를 피해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를 피해야 되죠? 네. 노, 흰을 피해야 되니까, 맞아?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빨강을 칠해버리잖아? 그럼 얘가 나중에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칠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게 4번보다 5번은 먼저 칠하시면 돼요.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어? 지금 두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는 거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보라를 칠했다고 해볼까? 네. 그럼 4번은? 노랑이 아닌 걸로 자동으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칠하면 되죠. 아, 네. 흰 보만 아니면 요게 답이거든요. 12 곱하기 8. 제가 세 가지 색을 칠하는 걸 두번 주고 보세요. 네. 자네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분석을 해드리긴 좀 어렵고. 할 게 많아요. 19번 문제 보시면 일단 19번 문제 거기 나와 있는 식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유리함수에 절대값을 씌우면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녀석이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그림이 나오려면 어떻게 생겨낼까? 거기 너무 있는 식에 연연하지 마시고 스스로 유리함수를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유리함수였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애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접어 올리면 y축에 대해서 대칭돼? 안 되지. 다시 하고 지운 거야? 지운 거야? 백지야? 백지야? 지금 이 정도 문제에 도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도전하셔야 돼요. 해보신 자만이 알아요.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세로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Y축이 있어요. 세로 점근선이 y축 위에 없으면 절대로 y축 대칭 그림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가로 점근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로 점근선이 점선 같은 위치에 있으면 요렇게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요렇게 지나가는 애를 접어 올리면 요렇게 지나가겠죠. 대칭 될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가로 점근선이 양수 쪽에 있어도 없고요. 결국 원점을 이제 점근선의 교점, 이거 뭐라고 부르지? 점교라고 부를까?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어야지만, 즉 점근선 두 개가 x축, y축이랑 겹쳐 있어야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걸 해당된다. 그러면 원래 함수 fx의 점근선 찾을 수 있겠죠? 원래 함수 fx의 점교가 몇 컴마 몇이에요? 6,b였죠 원래는, 그죠? 근데 걔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 (20번) 문제 보시면 보기차식 문제거든요. 보기차식 문제는 뭘 보라 그러고? 보기차식 문제는 뭘 보라고? 우리 이거 안 했? 했는데? 이 수업 시간에 한 번 하고 MDP 시간에 한 번 더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 기억하는 거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X제곱 키로씩
보기차식 문제는 조상님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기차식 문제는 조상님을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이 길 가다가 흑인을 한 명 봤어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인종차별적 발언 같은데. 여러분이 길 가다가 강아지를 한 명 봤어요. 근데 저 강아지의 엄마는 고양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고, 이렇게 생긴 보기차식 문제가 있을 때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 x제곱이 몇 나와? 3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맞아? 네. 지금 여기 라인이 조상님 라인이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자녀를 가지고 우리가 x를 찾는 거라고. x제곱이 3이었기 때문에 x는 몇 나와? 풀마 루트 3이 나오는 거고, x제곱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x는 몇 나와? 풀마 루트 2 i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봐봐. 자손들이 뿔마 실수야. 왜? 조상님이 뭐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자손들이 허수야. 왜? 조상님이 음수였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지금 문제를 보시면 거기서 인수분해 하셔서 조상님까지 되게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조상님이 뭐 나와요? x제곱이 a-5랑 A 플러스 2짜리가 나와. a 플러스 2가 조상님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라 그랬으니까 얘네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겠죠. 당연히 작은 게 음수겠죠. 이게 음수고 얘가 양수였겠죠. 그럼 이게 양수되게 하는 A 범위가 있을 거고 이게 음수되게 하는 A 범위가 있을 거고 그럼 A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짜잘한 얘기들은 기니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저기다가 A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집어넣으면 3이랑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3에서는 뿔마 루트 3이라는 근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4에선 뿔마 2i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중 실수인 거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3 맞아? 이렇게 확인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거꾸로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건 여기 자손들이 실근 자손들이 누구누구 나오는 거냐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실근 자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조상님 누구였겠어요? 이게 4였겠죠? 이 파란색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요게 4면 A는 2고 A가 2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여기 자손은 뿔마 루트 3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은 맞아요? 네. 맞나 봐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허근 2개, 실근 2개 나오는데 요 실근이 모두 정수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얜 제곱수여야 되는 거고 그거 만족하는 A값 잘 찾아주시면 문제 풀리는 거고 어렵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좋죠. 우리가 추워? 보기차식 처음에 어려워 겁나 몰라 나 안 풀래 이런 상황에서 보기차식이랑 조금 약간 친근감 가지기 하는 좋은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저는 대단히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풀어서 내가 다시 쓰는 날이 올까? 쉽기는 해. 오른쪽 요 그림에다가 사실 이 삼각형의 모든 꼭지점들을 다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요 삼각형 보시면 얘는 오른쪽으로 t만큼 오죠? 그럼 얘가 이 점이 출발할 때는 어디 있었어요? 왼쪽 그림 봐봐요. 출발할 때 어디 있었어? 0,1 했었지. 근데 오른쪽으로 t만큼 오면 몇 컴마 몇이야? t,1 이딴 식으로 모든 꼭지점을 다 적어주시면 사실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t, 0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는 원래 출발할 때 나 그림을 좀 잘못 그렸. y축이 여기 있네. 출발할 때 여기가 원래는 1,0에서 출발하거든요. 1,0. 근데 얘가 1,2t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0,2t. 여기도 구하시면 돼요. 0, 근데 요 그림이 육각형이 되시려면, 얘가 육각형 그림이 되시려면 예를 들어 얘가 밀려오기 전에는 사실 요 점이 한 요쯤에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점이 요 라인을 뚫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꺾여서 육각형 모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이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육각형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 19 할 건데 파란 거. 얘 y는 기울기 1짜리죠. 근데 저거 지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t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얘가 t, 몇을 지나요? t, 마이너스 1 플러스 3t. t, 3t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얘보다 더 낮게 있죠? 그러므로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네. 그럼 3t 마이너스 1이 양수다를 하시면 t는 뭐보다 커야 돼? 3분의 1보다 커야지. 그래야 육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문제에 적혀 있어. 거기 문제에 t의 최소값이 3분의 1인 걸 적어놨어.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찾으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얘가 위로 올라가서 딱 절시하는 거 보면 괜찮을까요? 맞아요. 얘가 올라가서 지금 얘가 요 점 있죠? 요게 원점보다 위로 올라가면 요 선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선이 된다는 거고, 그럼 생긴 게 마치 뭐처럼 나오냐면 평행사변형 나오거든요. 여기 아래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요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t는 0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래서 t는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일단 a 값 찾으셨을 거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구하면 되잖아? 여기서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야 직사각형 넓이는 구했니? 자, 해보자. 직사각형 가로 길이 몇이야? t요? t. 세로 길이 몇이야? 그럼 직사각형 넓이 몇이니? 2t제곱. 여기까지 괜찮지? 거기서 요 조그마한 삼각형 2개 빼시면 된다는 것까지 이해돼? 근데 요 조그마한 삼각형 봐봐. 얘 직각 이등변이지 않을까? 네. 아닐 것 같아? 아니요, 맞는 거. 근데 요 길이가 몇이야? 거기가 3t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3t-1이겠네? 그럼 넓이 구해서 빼가지고 하면 되지? 네. 이걸 빼서 계산하면 2차 함수가 나와. 그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면 돼.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막 별로 좋은 문제도 아니고. 혹시 추운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따스하게 안아달라고 하시고, 제 옷 빼고. 마지막 30번 문제를 보자.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신 분들은 그동안 내신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나중에 한번 집계 해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걸요? 그거 안 냈으면 여러분 부모님 차를 바꾸셨을걸? 왜 이렇게 비싸요?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요새 물가가 그래. 다 올랐어. 근데 개인적인 제 바람은 왜 이렇게 비싸요는 어쩔 수 없지만 비싸지만 그래도 돈 아깝진 않았다라는 평을 듣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 그죠? 비싸. 야, 이 돈 이렇게 냈는데 나는 배운 게 없네. 졸라 돈 아까워. 그러니까 진짜 제일 슬픈 얘기니까 안 그랬으면 하고. 그래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숙제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요? 해줘? 그치, 강민아? 지금 내가 우연찮게 네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네 숙제가 잘 보여서 그래. 네가 숙제 다 했다는 게 내 눈에 보여서 그렇거든. 저 뒤에 앉아있는 원준이는 사실 안 보여. 너 백진이?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예측컨대 이 중에 30번 문제 맞추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지? 다 틀렸지? 근데 고민 많이 하고 틀려와라 미네야. 알겠지? 알아? 사실 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애들 찝어서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너로 했어. 그냥 그러려니 해줘. 30번 문제 보시면 무리함수는 그 점이 있죠. 그 점.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a분의 3,2에서 출발이 되죠. 그리고 문제 오른쪽에 보시면 a의 범위가 적혀 있는데요. 거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a 범위 한번 볼게요. 근데 나는 요게 a의 범위를 알려줬다기보다는 a분의 3의 범위를 알려줬다고 봐. 지금 어차피 a 양수잖아요. 그쵸? a 이거보다 크니까 양수잖아요. 그럼 양변 a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 a로 한번 나눠버리시면 양변의 숫자 2 곱할 수 있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저 출발점의 x좌표인 a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2보다는 작은 거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아.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문제에 거기 역함수 얘기도 막 나오고 하길래 그림을 좀 그려볼라 해요.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fx 그림을 그릴 건데 요 y는 x 위에 여기 위에 2,2라는 점이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럼 요 점은 요 C발점은 요 점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있겠어요? 왼쪽 방향에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똑같이 y좌표가 2니까 높이는 같은 라인에 있겠지. 다만 이 a분의 3이라는 게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니까 얘보다 살짝 왼쪽에서 출발하는 무리함수인 거죠? 살짝 왼쪽에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무리함수인 겁니다. 제가 fx가.
약간 저는 마음속으로 왼쪽으로 한 2칸 정도를 저는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럼 이 fx의 역함수는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으면 얘는 어디서 출발하겠어? 제 기준 아래 여기서 아래로 아까 제가 저는 2칸이었으니까 2칸 내려온 요 지점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게 f의 역함수겠죠. f 인버스 x. 맞니? 사실은 이 문제가 수상 킬러 문제 중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킬러 문제 유형입니다. 어려운 함수 그려놓고 얘가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개수에 대한 힌트를 주는 문제. 진짜 가장 틀에 박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gx 그려야 돼요. gx가 혹시 뭐 하는 함수인지 알아요? GX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정말 자주 보이는 함수거든요, gx. fx랑 f 인버스 중에 f 인버스가 클 때는 fx를 그려요. fx가 더 클 때는 인버스를 그려요. 이게 뭐 하는 함수죠? 사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함수 정말 중1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보는 문제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정말 보기 좋은 문제랄까? 징글징글하잖아. 너 들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나 뭔가 위아래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위아래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아, 맞게 썼어? 나 맞게 썼나 봐. 이 차씨, 그럼 쳐다본 김에 힌트 좀 줘봐. 저거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예요? 빨강이랑 파랑 중에서 빨강이 작을 땐 빨강을, 빨강이랑 파랑 중에서 파랑이 작을 땐 파랑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미니멈 함수, 최소 함수라 그래요. 이 함수 이름은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항상 작은 걸 고르는 함수예요. 같은 x값 기준으로 둘 중에 항상 작은 걸 고르는 함수고, 예를 들어 제가 점선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 점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같거든요. 그때 같은 x값 기준으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점선 그려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아래 게 작죠? 그럼 그때는 아래 거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으신 다음에 최대한 아래쪽 직선만 따라가는 함수가 됩니다. 즉 어떻게? 요렇게. 이게 gx예요. 참고로 gx는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요 x값이 2일 때 요 왼쪽 범위는 그리지 않아요. 저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gx. 요게 gx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의 전반부.
이제 후반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려운 함수까지는 그렸고요. 이게 전반부 해석이고 후반부 해석합시다. 거기 적혀있는 HT가 뭐래요? HT가 Y는 X의 마이너스 N과 만나는 Y는 N이라고 적혀있어요? X 마이너스 T로 그냥 두고 그럼 그쵸, X-T죠. 이 함수가 제 GX랑 만나는 교점 개수 파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시 넣어서 한번 예시 들어봐요. 그럼 H1은 뭐 하는 거예요? Y는 X 마이너스 1과 Y는 X-1이라는 요 함수가 저 GX랑 만나는 교점을 세는 게 H1인 거죠. 그럼 H3은 뭐예요? Y는 X 마이너스 3과 아니다, 3 말고 2 먼저 할게요. 죄송. H3이 있는데 얘는 뭐야? Y는 X-2라는 직선이 쟤랑 만나는 교점 세는 거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3과 Y는 X-3과의 교점 세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얘랑 얘는 교점 개수가 똑같고 쟤는 교점이 더 많으래요. 근데 참고로 이거 삼형제는 어차피 기울기는 다 평행하죠. 그럼 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이렇게 손톱 자국처럼. 이걸 어떻게 잘 옮겨서 지금 문제 말 맞다나 얘가 더 많고 1, 3은 똑같은 경우를 본인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그려 찾으십시오. 뭐 덮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림이나 그려보면서 요렇게 그리면 되겠는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녀오십시오. 와사. 비행기가 최소 20km면은 응. 1시간에 2만 미터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3,600초에서 36초 지난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100분의 1 되고 네. 그러면 0 두 개 중에 200m가 되는데 초당 200m. 네. 그럼 지면으로부터 이 길이가 200m인데 근데요? 계산을 해봐야 하는구나. 이게 당연히 짧을 줄 알아가지고 근데 왜 200보다 크냐고? 네. 이게 클 수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그냥 그림이 잘못된 아니지, 비변보다 클 순 없지. 그냥 20km가 2만 미터 맞아? 맞는 거 같은데? 1000m. 문제 옳은 거 같은데? 내 생각에 저기서 공 하나씩 다 빼면 그 중에 답 있지 않을까? 한강중학교. 진짜 실가요? 어. 일단 그거는 다 하고 나랑 협상을 시작해보자. 너 그거 다 하면 열실 거야.
성훈아, 혹시 내가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보고서 왜 내 성적을 너도 받았잖아. 왜 내 성적을 비하했냐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고소할 수도 있을까? 자, 우리 n에는 자연수만 넣을 거예요. n에 자연수를 넣을 거면 y는 x 빼기 n이라고 하는 함수는 항상 y는 x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있는 아래 있겠죠? 그럼 아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최소 몇 번 만나요? 2번 이상 만나요. 최소 한 번은 만나죠? 네.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한 번쯤 만나겠죠? 최대 최대 3번까지 최대 3번까지 만나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얘네가 최소 1씩은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1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번 만나는 게 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애들이잖아. 네. 그럼 얘네가 아래쪽으로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럼 중간 둘째가 걔도 한 번 만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2번 만나고 얘는 2번 만나고 얘는 3번 만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그림 그렸뉴? 네. 그려봤뉴? 어떻게 돼요? X-D가 막내가 이렇게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첫째 형은 그 위에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서 2번 만나고요. 그리고 가운데 둘째 형이 시작점을 지나가고. 시작점을 지나진 않으셔도 돼요. 아, 네. 시작점보다 살짝 아래를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3번만 만나면 되니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제가 좀 그림 일부러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 폭은 동일하다고 쳐주세요. 그럼 지금 저 그림에서 핵심적인 힌트는 첫째한테 있어? 둘째한테 있어? 막내한테 있어? 막내한테 있죠? 접하는 애한테. 그래서 접한다라고 식 세워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할 때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하고 MDP 시간에도 또 하고 네. 그쵸? 인벌수 구하는 거 2번이나 했죠?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볼래? 저거 인벌수 구해봐. 뭐 되겠어? X? X에다 2 뺀 뒤에 일단 2를 빼. 그럼 요거 날라가지. 네. 그 다음엔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엔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A로 나누고 그 다음엔 3을 더하시고 마지막으로 식 전체를 A로 한번 나누면 요게 인버스야. 지금 인버스가 요게 fx니까 요쪽 구한 거지? 그럼 요거랑 y는 x 빼기 3이랑 접하는 거지? 그럼 요거 갖다가 놓고 A 저렇게 곱해가지고 판별식 0이다 딱 하시면 따다닥 하고 나와요. 또 하나 문득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남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남으셨잖아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 시험 보셔서 가셨을 때 그거 연습 좀 하세요.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실수 안 하는 거 연습 좀 해봐. 니네 그 버릇 못 고치면 답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킬러 문제 빡 완전 멋있게 잘 풀었어. 근데 쉬운 문제 실수해가지고 1번 틀렸네 이러면 걔는 그 성립이 안 돼. 특히 그런 애들이 있어.
저는 좀 동하고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 안 가고 약간 일반 지역 고등학교 갈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다산고? 근데 저는 항상 시험마다 쉬운 거 잘못 봐가지고 하나씩 틀리는 스타일이에요. 걔는 난리 났다 지금. 차라리 동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나아. 서술형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객관식 하나 틀려도 잘하면 등급이 유지가 돼요. 객관식을 하나 틀려도 그대로 1등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해보시면 A 2개 나오죠? 네. 그 중에 A가 누구게? 양수값이. 당연히 양수값이니까 A가 6이겠지?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 G4를 구하는 건데 이제 여기 빨간색 GX에다가 몇 대입하는 거야? 4대입하는 건데 잘 봐봐. 요 빨간색 GX는 요 부분하고 식이 달라. 네. 요 부분은 얘야, 그지? 요 부분은 얘야. 네. 그럼 4를 였다 대입해야 돼? 졌다 대입해야 돼?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혹시 지금 다 구하시는 분들은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다가 때려 박았는데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둘 다 넣어보고 자극값 구하면 돼요. 천재네. 맞습니다. 사실 GX는 둘 중에 작은 거 구하는 거니까 넣어보고 작은 거 구하시면 돼요. 다만 근데 나는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여기다가 요 점 있죠? 요 점 좌표를 덱들이 한번 계산해 보신다면 4가 이거보다 작을 때는 이차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4가 요 점보다 클 때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점을 한번 구해봤어요. 해보시면 좋겠죠. 쉬는 시간이니까 쉬었다가 다음 교시에 다음 거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빵 먹고 싶네. 혹시 집에서 시간제로 푸는 사람? 너 시간제로 푸니? 응. 알겠어. 자, 직구하시는 분들 좀 쉬었다 하십시오. 머리 좀 식히시고 하셔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잘 오라고. 진짜 열심히 나 백신 먼저 푸느라 이거 첫 번째. 이게 어려워. 아니 열심히가 계속 와있다. 나 오늘 지금 시간에 딱 10분 남았는데 쉬게 되고 있었어. 근데 이거 3도 할수 있어. 맞으니까. 아니야. 그럴 때는 그거 했는데 뭐가 돼? 미치겠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시키는 아니 두 개는 이미 풀려가지고 왜 가져가야 돼? 왜 가져가야 돼?
구경하려다. 그거 쉬면 안 되는데. 뭐 내 거야? 누구 거야? 내 거야? 아까 지금 원래 네 거야? 아 그래. 지호가 나 가져라. 진짜 안 돼.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잊으시면 돼요. 그냥 국내 국민도 이렇게 이렇게 너까지 마이크 안 사오니까 나는 두 개 중에 하나 이제도 나온 거야. 아니 쌤때 인포야. 아니 근데 은근 생각 보기보다는 잘하는. 쌤 예뻐하시네. 아 그렇지. 제가 실질까지 나네. 진짜 되게 건영이가 건영이 맞아요. 내가 맞다 진짜. 나 이거 진짜 두번 잡고 두번 이게 아닌 거. 우리 6년치. 6년 차에 심지어 이렇게 범인이 살아고 있어. 막 2차랑 1차 둘 다 있고 난리 났어. 알아야지. 곱하기 45, 270. 뭐라고? 이러지 마. 270. 인정이라고? 나 정말 왜? 진짜 하나 제시면 75는 좀 애가 아니냐. 좀 센데. 4시간 30분. 10번인데? 친구 잘 치지 않아요 지금? 얘보다 30점이 높은데. 소득상 80 나왔어. 그거? 가만해볼까? 저거 무슨 시험? 당신은 시간 진짜. 이건 좀 약간. 후와, 자 19년 거 합시다. 19년 가형이죠? 가형.
가형과 나형이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되게 직관문. 옛날에는 문이과가 통합 안 돼 있던 시절에는 이과 애들이 보는 게 가형, 문과 애들이 보는 게 나형. 고1 때 골랐었나 봐요. 고1 때 너 문과 갈래, 이과 갈래 해가지고 이과 갈래요 한 애들은 이제 3월에 올라와서 가형 시험지를 보는 거고. 얘는 제 기억에 풀었을 때는 뭐 크게 저어되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21번이다. 30번이 아니고. 21번 문제 보시면 (10월 10일이다)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자, 여기서도 좋은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도 좋은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f 안에 한쪽에는 gx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x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 시험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fx가 몇 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기 때문에 저 녀석의 결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X랑 맞습니다. 첫 번째는 gx랑 x랑 같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똑같은 걸 넣으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겠지. 또 하나는 GX랑 X를 더했을 때 gx랑 x를 더했을 때 대칭축의 2배가 되는 거죠. 대칭축 2배 몇이에요? 2요.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19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이게 핵심 활용돼서 나왔고 20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어쨌거나 저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2차 함수의 성질 중 하나고. 근데 지금 gx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식을 한번 세워보면 그럼 왼쪽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 이란 뜻이겠고 gx에다가 x 더하니까 오른쪽에는 나 잘못 적었지. 아니 맞게 적었구나. 오른쪽은 x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가 이건 거지. 지금 2차식이 몇 개 있어? 그럼 왼쪽에서 금 몇 개 나와? 오른쪽에서 몇 개 나와? 근데 총 그럼 4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실근 결과값의 개수가 몇 개만? 근이 2개만 나오래. 하나는 그러면 2개,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고. 근데 경우의 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 이쪽에서 실근 2개 나오고 네. 이쪽에서 허근 나와도 되지. 네. 이쪽에서 허근 나오고 여기서 실근 2개 나와도 되지. 근데 여기서 중근 가지고 얘도 중근 가지면 그것도 합쳐서 두 종류지. 얘가 서로 다른 2개 가지고 얘가 서로 다른 2개 가지는데 그 중 하나가 공통일 수는 없구나. 얘가 서로 다른 2개 가지고 얘가 서로 다른 2개 가지는데 그 2개가 겹쳐도 되지. 식자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 x랑 3x는 식자체가 일치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야. 네가 그걸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지금부터 제 해석을 잘 들어요. 왜 제가 수학상 얘기하면서 그래프 그려, 그림으로 바라봐 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거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 그랬냐면, 어렵게 생긴 함수를 그려두고 이제 걔랑 직선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봐봐. 미정계에서 A가 상수항에만 있으면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항상 그 미정계수는으로 정리하세요. A는으로 정리하시고 여기도 A는으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 윤재는 대답을 되게 잘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선. 아까 함수와 y는 a와의 교점. 오른쪽에 적혀 있는 요 함수가 무슨 함수? 2차 함수와 누구의 교점? 상수함수 A의 교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뭔 얘기예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요렇게 생긴 상수함수의 교점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A를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제가 이걸 교점을 찾아가지고 총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두 종류가 나오라고 지금 문제자가 써준 건데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하지만 2차 함수는 먼저 그릴 수 있죠. 2차 함수 두 개 한번 그려보실래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그려보세요. 꼭지점 찾아서 2차 함수 두 개 그려봐. 참고로 그 두 개의 2차 함수는 겹치면 모양은 똑같다? 평행이동 때. 그쵸? 최고차원 계수가 똑같으니까 모양은 똑같은 거고. 하하, 자,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서도 또 이런 팁이 있고 이런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지금 그래프 그리라 했을 때 X축, Y축을 안 그리시거나 혹은 정말 대략으로만 그리시는 분이 지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너, 그지? 너 Y축 안 그렸? 아, 너 말고 네 앞에 너 안 그렸지 않아? 봐봐.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4분의 17이지. 그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을 찍어. 근데 저 왼쪽 거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조금 더 아래 있죠?
그러면 꼭지점을 이렇게 찍어. (4분의 17보다) 낮게 그리셔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오른쪽에 그리셔야 되고, 참고로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꼭지점은 딱딱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된 애가 얘가 더 크게 이렇게 지나갈지 는 모르는 거긴 한데 이럴 리는 없겠고 똑같은 모양이 됐잖아.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가로로 A를 딱 그려가지고 몇 번만 내야 된다고? 그럼 A를 어디다 그어야겠어? 저 꼭지점을 지나는 거 이게 두 꼭지점 사이로 그리셔야겠죠? 요 꼭지점이랑 평행하게 그리면 그때부터 3번인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찾는 A가 몇과 몇 사이로 그려야 된다? A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게 그려야 된다. 이게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2개, 얘가 허근 가질 수 있다 그랬고 얘가 허근 가지고 얘가 2개 가질 수 있다 그랬고 중근 가질 수 있다 그랬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어. 그지? 근데 그 그림 그리잖아? 하나도 안 따져도 돼. 그냥 눈으로 딱 보고 당연히 여기 그어야겠네 하면 되시는 거죠. 접근이 간단해진다고. 근데 A가 정수라 그랬어. 그럼 A는 뭐뭐뭐뭐 1, 2, 3, 4 끝.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 문제 너무 좋아요. (29번) 문제 보시면 29번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 최근에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 저번 시간에 22년인가 23년에 이거 있었는데, 그지? 차수 따르는 거 그래, 맞아. fx를 gx로 나눴더니 gx로 나누나? 몫이 gx-2x 제곱이고 살짝 다르긴 하죠. 나머지가 gx-2x 제곱이다. 몫과 나머지가 똑같다. 그런데 당연히 요식은 이 식보다 차수가 더 높아야 되지. 그랬을 때 우리가 gx의 차수와 개수를 어느 정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gx 몇 차식일 것 같아요? gx 2차식에 최고차 한계수가 2라는 것까지 아시겠어?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그럼 대답해봐. 이제 이 뒤는 몰라 모르는 상태인데 fx는 몇 차식 같아? 그냥 빼주세요. 3차식의 확률이 너무 fx는 3차식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왜냐면 얘가 2차식이고 거기서 요거 뺀 얘는 1차식일 거니까, 그지? 근데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몇이래? 1이래. 그걸 가지고 요거 찾을 수 있어. 요게 몇 x인지 찾을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해봐. 네. 돼? 2분의 1x인데 여기 2분의 1x가 들어가야만 여기 있는 2x제곱이랑 여기 있는 2분의 1x가 만나서 곱해서 그냥 x 세제곱 되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하나만 미지수 이렇게 a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때려 박아도 돼.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fx는 2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a에 2분의 1x 플러스 a에 2분의 1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f1이 몇이다? 마이너스 4네. 대입해서 계산하면 a 나와.
여기 시험지에선 30번이 되게 어려워. (29번까지는)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 29번까지는 꼭 맞추셔야 되고 30번은 되게 어려워. 이거는 좀 내가 본 그동안 문제 중에서도 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요거는 약간 두루뭉술한 개념이 잘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얘는 설명 듣다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100%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도발하면 악착같이 들어가지고 저 이해됐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x는 5랑 1을 y는 1을 점근선으로 하고 앞에 개수가 음수니까 요쪽 지나겠는데 근데 0 대입해보면 요쪽이구나. 그러므로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지? 요렇게 지나고 아하. 근데 우리는 이 gx를 다 그릴 건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만 볼 거야. 그려서 노란색 구간만 잘라서 볼 거야. 근데 또 이 t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t는 뭐보다 작아야 돼? t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몇 개만 넣어보자. t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 t가 0 넣으면 x가 0과 2 사이. x는 0과 2 사이지. 그럼 0은 여기 있고 2는 한 요쯤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요거? 네. 느낌 알겠어? 선생님 근데요 지금 x가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적용이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왼쪽만 따서 뭐 그렇긴 하죠. 네. 지워줄게. x가 5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이쪽은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네. 그럼 또 t에 3보다 작은 거 딴 거 또 넣어봐. 또 뭐 넣을래? 2를 한번 넣어 2를 넣을게요. 2를 넣으면 x가 몇부터 몇까지야? 2와 4 2부터 4 사이죠? 그럼 요 2는 여기 있을 거고 한 4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요쯤부터 요쯤까지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t가 3보다 작으라는 거 뭔 말일까? t가 3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딱 점근선이 뭐가 되고 t에 3을 넣으면 x가 3부터 5까지니까 3부터 5까지면 3이 한 요쯤에서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로 무한대로 올라가는 그림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범위를 끊으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네. 약간 요런 느낌? 길이가 2짜리인 막대기를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요 막대기가 어디까지밖에 못 오냐면 요 끝에 닿으면 안 돼요. 파란색에. 요 파란색의 막대기가 탕 하고 닿으면 안 되는 거죠. t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거보다 작은 상황에서 제가 요렇게 끊어가지고 요렇게 구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요 구간을 끊으면 구간의 최소 높이가 있을 거고 구간의 최대 높이가 있을 거죠? 그쵸? 우리 y의 범위가 당연히 최소 높이에서 최대 높이까지 가겠죠? 네. 증가나 그쵸? 좋은 말 하셨어요. 얘가 증가함수니까요. 이 최소 범위는 항상 t가 몇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몇일 때? x가 t일 때인 거죠? 요 녀석의 구간의 왼쪽 끝 맞냐? 최대는요? x가 t 플러스 2일 때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gx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f 안에다가 합성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합성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합성함수란 이 gx의 치역을 이게 치역이죠. 실제로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 맞아? 이 gx의 치역을 뭘로 다시 쓰는 거예요? fx의 정의역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요 gx의 치역이니까 y범위였는데 요걸 fx의 정의역으로 다시 써서 fx를 그리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뭔 말인지 이해됐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 최소값을 제가 소문자 m, 최대값을 예를 들어 대문자 m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억해. 필기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원래 지금 이거 x범위가 아니고 원래는 무슨 범위였어? y의 범위야. 제가 이렇게 구간 2짜리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구간 여기다 설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죠. 그 끊는 y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y범위야. 근데 그거를 합성하기 때문에 이 y를 지운 다음에 뭘로 바꾸는 거야? x범위로 바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문제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잘 상상해봐라. 내가 2짜리를 이렇게 옮긴다 그랬잖아. 근데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제가 양손을 표시해 드릴게요. 네. 왼손, 오른손. 근데 내가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때 봐봐. 왼손은 왼손끼리 비교해봐. 이거 왼손 늘었어, 줄었어? 늘었죠. 조금 올라갔죠. 근데 오른손 늘었어, 줄었어? 오른손도 늘었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오른손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 이해돼요? 실제로 이걸 더 옮겨보면 더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왼손, 오른손 높이 차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이걸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 왼손, 오른손 높이 차가 꽤 나죠. 제가 이걸 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왼손, 오른손 높이 차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제가 요 노란색 구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길 때 이 최소값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이 최대값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해요? 아, 이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바깥쪽에 합성시킬 fx는 어쨌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라고 문제에 적혀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게 fx야. 근데 우린 또 이제 이 이차함수를 전체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 요 정의역 범위만큼만 그려. 이해되니? 소문자 m부터 대문자 m까지만 그리는 거야. 자, 다시 소문자 m이 제 왼손, 대문자 m이 오른손이에요. 그럼 소문자 m, 대문자 m이 한 요쯤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요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소문자 m도 커지고 대문자 m도 커지죠? x값이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거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커져요. 점점 커지긴 커져요. 누가 더 빨리 커진다고?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점점 길어지면서 옮겨지는 거랄까요? 네. 뭔 말인지 이해돼? 네. 뭔 말인지 이해돼? 이제 마지막 식을 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HT가 뭐냐면 그렇게 제가 합성함수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그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뜻하는 게 HT인데 오! 봐봐. GT 플러스가 2가 뭐야? 라지 m이라고. 아,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라지 m이죠? 그럼 이거 다시 쓰시면 얘는 F 라지 m이 최소값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랬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순간으로 오면 그때는 최소값이 몇이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죠.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상황에서 최소값이 누구예요? 라지 m. 라지 m 대입한 거. F 라지 m. 네. 이 상황에서 최소값 누구예요? 얘죠? 네. 라지 m 대입한 F 라지 m.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누구예요? 꼭지점이죠. 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면 계속 꼭지점이 최소값을 유지한다는 거 이해돼요? 네. 즉 최소값이 예를 들어 제가 오른쪽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볼게요. 오른쪽으로 보낼 때는 최소값이 점점 바뀌죠. 그죠? 최소값이 점점 내려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꼭지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옮겨도 계속 꼭 최소값이 일정하게 6이죠. 네. 그럼 저 6이라는 게 요거 높이가 6이라는 겁니다. 이해돼? 네. 민아 이해돼?
근데 저 6이 처음으로 예를 들어 제가 손을 이렇게 옮기다가 보면 6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 구간의 오른쪽 끝이 여기 꼭지점에 닿을 때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순간이 t가 몇인 순간이죠? t가 1인 순간에 네. 라지 m을 대입하면 그게 꼭지점에 닿았다는 거예요. 자, t에다가 1 넣어볼게요. t에 1 넣으면 노랑이 몇부터 몇까지야? 노랑이 1부터 3까지지. 그럼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해봐. 얘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1, 몇 지나? 1,2분의 3 지나. 3 대입하면 몇 지나? 1,2요. 아, 3,2요. 3,2 지나. 그럼 지금 요 2분의 3이 소문자 m이고 요 2가 대문자 m인 거죠? 맞습니까? 요 대문자 m이 처음으로 여기에 닿았다는 거니까 요 1이 여기에 된 요 순간 꼭지점 1,6이라는 겁니다. 아, 이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6이요. 네, 뭔 표정인가 했네. 네. 요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그 꼭지점에 좌표가 딱 나오는 거네요. 그쵸. 요 fx식은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는 채로 a라는 문자 써도 되나요? 모르는 채로 이렇게 식이 되는 거고, 저 a를 찾기 위해서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h-1이라는 건 저 h 옆에 괄호 자리에 우리 t 값을 넣는 자리거든요. t가 몇인 상황이라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 그림에서 t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치역은 몇과 몇 사이냐면 얘 높이가 1 높이니까 2분의 3이지. 얘 높이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줘. 3분의 4? 3분의 4가 되는 순간이고, 그럼 그때 치역의 범위가 3분의 4부터 2분의 3까지가 치역 범위야. 그러니까 얘가 소문자 m이고 얘가 대문자 m인 거지. 근데 얘를 합성하기 때문에 요 치역을 뭘로 바꿔 쓴다? 요 치역을 정의역으로 다시 바꿔 쓰는 거야. 해서 요 함수에서 3분의 4부터 2분의 3까지 그리면 어쨌든 둘 다 2보다 작은 숫자지 않나? 네. 그럼 한 요쯤에서 요쯤까지라는 거지. 이해돼? 여기가 3분의 4, 뭐시기 여기가 2분의 3, 뭐시기 그때 2분의 3.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값 얘가 마이너스 7, 아니 7을 7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하면 끝이. 대입하면 나오는 겁니다. 얘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민혜야, 한 번 더 설명할까? 한 번 더 설명할까? 괜찮아? 괜찮아? 네. 아씨, 말 나온 김에 N축 얘기 한번 들어볼래? 말 나온 김에 N축 얘기 하나 들어볼래? N축이 뭐냐면 합성함수 그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속함수를 90도 돌려 그리는 게 N축인데요. 예를 들어 저번에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fx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이게 x축이고요. 이건 당연히 y축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 fx 안에다가 누구를 합성해요?
gx를 합성하는데 gx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랑 이렇게 축은 맞추시는데 축의 방향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려 그리는 게 n축이거든요.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맞아요. 사실 치역이라는 게 y범위잖아. 그걸 정의역 x범위처럼 보기 위해서 요걸 나중에 x범위랑 같은 평행하게 놔주는 걸 n축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아까 대칭축 5였죠? 이게 x는 5인가? 이게 y는 1이었죠? 아까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갑니다. gx가. 처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요. 이제 제가 이 x축의 범위를 잡을 건데 여기 x축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죠. 아까는 가로로 움직였던 걸 90도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예를 들어 제가 색깔로 보여드리시면 예를 들어 내가 t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황색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보라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다. 그럼 쭉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위에 fx를 그려야 되는데 이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이 주황색을 fx에다가 합성시키면 이 주황색깔 값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fx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끼케야. 보라색은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 한 요쯤부터 여기서 세로로 올라가면 한 요쯤이겠죠. 요 빨간색은 요렇게 올라가면 한 요쯤부터 빨간색은 요렇게 가시면 요쯤이겠죠. 이해돼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했었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손을 가지고 요렇게 했을 때 요 양손 다 오른쪽으로 오긴 오거든요. 다만 점점 어떻게? 길어지면서 온다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는 요 구간 내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는? 꼭지점이 포함되는 때가 와요. 그 꼭지점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최소값이 일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거기 문제에 나오는 최소값 ht가 일정해지는 게 6이라는 거고 그게 꼭지점이 포함됐다는 얘기인 거죠. 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y좌표가 6이었다는 겨. 근데 그게 언제 포함되냐면 t값이 1일 때 포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t값이 1일 때를 여기서 계산해 보면 t에 1 넣으면 1부터 3까지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1,2분의 3이었고 아까 여기가 3,2였거든? 이 핑크색을 그렸을 때부터 꼭지점이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요 핑크색이 이렇게 딱 걸쳐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그래서 요 2가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 꼭지점 좌표가 2가 되는 거. 아하.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제가 그린 거에선 약간 보라색이거든요. 그럼 보라색 따라 올라가면 여기죠? 요 중에 제일 낮은 곳은 여기죠? 그럼 여길 때가 아까 보라색이랑 요 보라색이 2분의 3이니까 요게 같은 건데 대충 하자. 그럼 여기가 2분의 3일 때 2분의 3,7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네, 그냥 T축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님들은 남은 숙제 드릴 테니 남은 거 하시면 됩니다. 예, 요것만 받고 가세요. 5개.
댓글도 주말 숙제 미리 드릴게요. 그거 풀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나중에 밤에 저랑 만나시면 돼요. 어, 63 질문 없냐? May I help you? 오, 미안. 이거 너 시험 범위 아닐 텐데? 이거 아니에요. 네. 예? 고1 2학기면 딱 수화 시작 부분 수화 중단까지 원방부터 시작하는